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돋보이는 존재감. 저희가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뻗어나가고 있는 게 있죠. 새로운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에 반해서 아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테마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리기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김정렬 본부장님께서는 이 유리기판, AI 게임 체인저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로 보십니까? AI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기판, 반도체가 있고 네. 반도체를 밑에서 여기 GPU가 있어요. GPU 아세요? 네. 엔비디아 만드는 거, 네, 그 네. TSMC 만드는 거. 네. 여기 D램이 있어요. 네. 이게 HBM이잖아요. 여기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요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연결하는 게.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쉽게 하면 보드고 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인터포저라고 있고 네. 그 밑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네. 근데 이런 것이 PCB. 아, 그게 이제 PCB구나. 유리 기판이 아니고 유기 소재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기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예, 근데 플라스틱 기판에 한계가 있고 이게 GPU하고 D램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인터포즈가 들어가니까 네. 지금 이 방식도 비싸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누설, 전류 누설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게 네. 이걸 유리로 하면 돼요. 이 인터포저가 없어지고 네. 유리 기판을 하면은 그 뭐 MLC 같은 수동 소자는 유리 기판 안에 들어가면서 면적이 여유가 생기고 유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단단하다는 게 뭐냐면 회로를 그릴 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보다는. 네. 뭐 그리고 열에도 강하고 네. 플라스틱보다는 녹을 수 있잖아요. 열에도 그렇죠. 강하고 다 좋은데 이거 손가락으로 했는데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되게 거요? 비싸요. 아, 비싸다는 그래서 게 기술 유일한 자체가 단점? 시작된 거는 인텔이 10년 전부터 개발해가지고 빠른 업체들은 인텔 뭐 AMD 해가지고 21년도 24년도 개발해가지고 시제품을 했는데 네. 단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다가 네. 지금 하고 있는 GPU HBM을 대변되는 AI 반도체를 구성할 때 밑에 받쳐지는 이 보드 이거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자꾸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그럼 유리 기판을 한번 해봐.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온 거고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 중반 3월 달에 들어와서 기사가 인텔발 AMD발 나오면서 이 붐이 일어나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유리 기판을 이렇게 하려면 말이죠. 네. 유리 기판을 만드는 회사도 필요하고 그걸 테스트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쵸. 자를 때 필요한 거지 애처도 필요하고 커팅하는 레이저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걸 관련되는 장비 회사. 근데 그거는 장비 회사는 워낙 뻔하니까 네. 새로운 뭐 이렇게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모르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네.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도 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장비 이게 회사? 유리인데 원래 네. 기술은 디스플레이 하던 장비 업체들도 거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닌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소재를 하는 회사는 원래 소재를 하는 회사들이 또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기랑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합을 한 그렇죠. 이유가 그 이유에 있어서 한 2, 3, 1, 한 2년 거예요? 더 기다리겠지만 네. 제일 빠른 건 SKC 자회사 네. 이런 쪽이 좀 더 실질적으로 유리 기판 하는 거고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는 뭐 거기 소재주 그다음에 테스트한 회사 이런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중에서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이 저희가 유리기판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저희 유리기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네네. 유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싸다. 이 점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어떤 점들이 이렇게 올라왔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뭐 HBM이라든지 이런 고성능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들 위주로 상승을 계속 견인해 나가고 있죠. 네. 지금의 이런 AI의 급격한 확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급격한 확산을 통해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비용 부분은 26년도 양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소재 대비했을 때 뭐 특장점이 확실히 있죠. 두께가 굉장히 작고 두께도 작고 그 외 소비 전력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성능의 제품이 나올 수 있고 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뭐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기나 피롭틱스, SKC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HPC 업체들 이 업체들도 기판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삼성이 어닝스 파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세종 사업장에도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연합해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네.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유리기판 상용화가 2027년에서 30년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용화가 오래 걸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기에는 힘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상용화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부장제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반도체주들 내에서도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부장제주들 중에서도 이 AI 관련해서 고성능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반도체 위주로 성능이 나오고 있고 연구가 나오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 연구 개발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AI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게 되면 전력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성능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력 사용량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제품군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유리기판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금속 재료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 뭐 대중국이나 미국이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구리라든지 다른 금속들, 피철 금속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전선 관련주들이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구리 가격대가 뭐 올해 1월 이후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단순한 수요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글로벌 광산 폐쇄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까지 주목을 해본다면 지금의 기술 개발들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온 건 최근이 아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리기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지금 와서 이슈가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게 단순히 AI 때문에 갑자기 부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내에서 수급이 옮겨갈 곳을 찾다가 여기가 조금 굉장히 신선한데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두 그렇습니까? 가지를 모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수급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내에서의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형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HBM 관련주들 위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단기로는 고점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이 다른 반도체주들 대비했을 때 올라온 종목군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네. AI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AI 같은 경우에는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관리 부분을 첫 손으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거나 하는데 이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그에 따른 하드웨어도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에 따른 초고성능 이 반도체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단기적인 테마성 흐름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 수급 흐름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일부는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유리기판 내에서 보시는 탑픽도 따로 있으실까요? 네, 유리 기판 내에서는 일진전기와 대원전선 이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런 유리기판에서요? AI 쪽에서 보고 있고요. 이 유리 기판 쪽에서는 네.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필옵틱스와 YC캠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금 기술력으로 바로 주목을 받았고 또 이런 섹터가 초반에 올라왔을 때는 상승을 처음에 견인했던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과 지금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보이고 있는 회사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된 다른 유리 기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슈를 받지 못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도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필옵틱스 YC캠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명 공개해 볼게요.